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경남에서는 메르스 의심 신고가 한 건 접수돼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메르스 대책본부는 제주에서 메르스 환자가 들렀던 호텔을 방문했던 의심자에 대해 2차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남에서는 메르스 의심자가 68건 신고돼 1명이 양성 반응을 보여 지난주 완치가 됐고 67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0만 명이 다녀간 돛섬 선착장이 물이 스며들면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해경과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이런 사실을 확인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별 조치가 없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람선 한 대가 돛섬 선착장을 향해 다가옵니다. 승객들이 내리는 510제곱미터 넓이의 바지선 한쪽에서 10분에 한 번꼴로 물이 쭉쭉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배 안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바지선 자체가 무거워져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경은 이런 사실을 지난해 10월 확인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물이 조금씩 새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물을 펌핑하고 늘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했습니다. 해경의 조치는 창원시의 2차례 권고로 끝났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돛섬에서는 가고파 축제가 열려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지만 해경은 별다른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보기만 한 것은 창원시도 마찬가지. 지난해에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지만 물이 새는 선착장에 창원시와 해당 업체가 취한 조치는 양수기로 물을 퍼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창원시는 침수가 심각해진 올해 3월에서야 바지선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2년 전에 설치되면서 중고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 연안이라든지 겉으로 보기에 녹이 많이 슬고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 확보해가지고 조기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시 예산 사정상 창원시는 이르면 다음 달 바지선을 교체할 예정이지만 돛섬 운영을 일시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창업과 함께 세계 첨단 산업의 심장부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부산 IT 벤처기업들이 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뛰는 신생 기업들이 부산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의 상징인 미국 실리콘밸리. IT 기술 하나로 이곳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부산 기업이 있습니다. 간단한 지문 인식 한 번으로 전기 충격과 함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호신용 스마트폰 갑을 만들어 미국 상륙 3주 만에 시장을 뚫었습니다. 시작은 1억 원짜리 계약이지만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한국에 동시에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기회가 일단 저희 미국 시장 진출에 하는 발판이 된 계기고요. 법인 설립을 통해서 그리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교감형 로봇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 업체도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애완 로봇에 교구 기능까지 더한 제품으로 사업성을 인정받아 스마트폰 로봇 분야를 선점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바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해외도 팔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 사업에 선정돼 미국에 진출한 이들 부산 기업은 다음 달까지 초기 창업 투자금을 유치하고 현지 법인화 작업을 벌입니다. 부산 지역의 초기 단계의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는 업체들과 기업 IR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는 사업들을 할 예정이고요. 지역과 국경의 경계를 넘어 용기 있게 도전하는 지역 벤처 기업들이 부산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밀양경찰서는 주점에서 주인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3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밀양 내이동의 한 주점에서 손님 대접을 않는다며 주인 49살 최모 씨를 폭행하고 병을 깨트리며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주점 3곳에서 7차례에 걸쳐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상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상태에 있던 3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창원 마산하포구의 한 상점에 침입해 현금 35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현금 2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일교환 뉴스 순서입니다. 오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2인승 자전거를 즐기는 행사가 마련됐다는 소식 등을 시민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야마구치시의 한 공원. 장애인과 비장애인 2명이 2인승 자전거를 타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전거의 앞좌석에는 경륜 선수가, 뒷좌석에는 장애인이 타 2명이 함께 페달을 돌려나갑니다. 이들은 강변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달리며 아름다운 풍경을 즐겼습니다. 이 행사는 장애인이 자전거를 타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기 위해 장애인협회와 경륜선수협회가 해마다 공동 개최하고 있습니다. ウグイスの鳴き声も聞いたね。すごい綺麗でよかったね、あれ。自分が陽光があるからね、自転車の風を切って走る。とても良かったですよ。 야마구치현 호우시 사바강에서 은어치어 방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호우시의 한 유치원생 44명이 참가했습니다. 아이들은 양동이에 있는 10cm 크기의 은어치어를 관찰하고 손으로 만져 느낌을 확인한 뒤 5,000마리의 치어를 강에 놓아줬습니다. 은어치어 방류는 해마다 이 시기에 열리며 호우시와 야마구치시 등 4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海釣りでくすぶったかった。魚食べてけらから可愛かった。 어업협동조합은 올해는 30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했으며 몸 길이가 약 20cm로 성장하면 은어 낚시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기내가 한낮 더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는데요. 오늘 창원이 26도, 밀양이 29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은 이번 주에도 이어집니다. 북서 내륙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지나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요즘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오늘도 구름 많은 하늘 속에 창원과 통영으로는 엷은 안개가 끼어 있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창원이 17.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창녕과 밀양이 29도 등 어제보다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거창이 27도, 합천이 29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거창과 함양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남부지방으로 구름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구름량은 많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엔 올해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 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목요일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시가 메르스로 인해 격리 조치됐거나 휴업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세 부과를 최대 1년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창원에서 함안으로 옮겨온 39사단 부대 이전 기념 행사가 오늘 수요일 군북면 새 부대에서 열립니다. 김해시가 토종 어종 보호를 위해 외래 생태계 교란종인 베스와 블루길, 황소개구리 매입에 나섭니다. 고성군이 공직기강을 잡기 위해서 오는 10월 말 군수 재선거 때까지 특별 암행 감찰을 벌입니다. 낙동강 하천 창녕보와 창녕 함안보가 오늘 대규모 방류를 할 예정이어서 하류 지역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합천 창녕보와 창녕 함안보에서 수문을 열어 1초에 최대 500톤의 물을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방류는 낙동강 녹조를 줄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하류의 수위 상승과 유속 증가가 예상된다며 야영객과 어업인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4개 시지역 공공건축물 옥상에 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 건물은 창원지방법원과 밀양 삼랑진읍사무소, 김해 장유도서관, 창원 의창복지회관, 양산 물금 종합사회복지관, 강서 주민편의시설 등 6개 건물입니다.
경상남도는 옥상 녹화 사업은 토지 확보 없이도 도심 열섬 현상을 줄이고 생태계 복원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모두 4억 3,800만 원을 들여 조경수와 휴게시설을 설치합니다. 경상남도와 일선시군은 여름철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축산물 유통의 위생 관리를 위해서 27개 단속반을 동시에 가동해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축산물의 비위생적인 취급 행위와 유통기준 위반,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비정상적인 원료의 사용 등이며 단속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단속반을 시군 간 교차 투입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